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 공부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오프라 윈프리, 저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자기 경험을 적은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 극복한 적이 있다고 하면 나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잖아요. 오늘 이 책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쓴 단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스스로의 경험을 녹여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회생력이라는 부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걸 한마디로 이 챕터를 표현하자면 여기 앞에 이런 말이 적혀 있거든요. 헛간에 불이 타 무너지니 이제야 달이 보이는구나 해서 미즈타 마사히테라는 17세기 일본 시인의 시를 적어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로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건 어떤 사람이건 어디서 왔던 간에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자신만의 길을 걸었는데요. 1953년 4월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 어머님이 잘 모르는 남자와 하룻밤 불장난으로 잠자리를 하고 오프라 윈프리를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나는 날까지도 누구한테도 이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경이롭게 이 배를 어루만진다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험 없이 오로지 후회와 숨기고자 하는 마음, 부끄러운 낙인이 찍힌 그 낙인의 증거물로 자신의 존재는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 마음속에 그런 자신의 존재의 이 태생이 가지는 원치 않은 아이였다는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1991년 심리치료사인 존 브래드쇼가 내면에 있는 아이를 창으로 통해서 들여다보는 심리치료를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하게 됐는데, 이때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스스로 이제 실험 대상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창문 안을 들여다보라고, 집 안에 있는 나를 찾아보라고, 뭐가 보이나요? 라고 했을 때 오프라 윈프리가 턱 하고 심장이 막혔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성장 과정 모든 단계에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너무나도 슬프면서 강렬한 감정을 남겼는데, 자신이 그 외로움을 느꼈다는 건 혼자라는 뜻이 아니야. 늘 혼자였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 있었음에도 내 영혼의 생존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을 생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존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있고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존 브래드쇼의 창문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슬픈 마음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그 창문을 통해서 딱 들여다봤을 때 어머니든 할머니든 누구도 깜찍한 소녀로서 오프라 윈프리를 그대로 봐주는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이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도 당신도 나처럼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끔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삶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고 가치 있는 도전 중의 하나라는 데 확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게 한 씨앗이 언제 어떻게 뿌려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씨앗을 찾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각자의 몫이래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란 것이 가진 중대한 법칙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 법칙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각각 자신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나 불행이 상대방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 누군가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 낭비래요. 그래서 만약에 용기를 내어서 타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에게 스스로 내줘야 된대요.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이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저희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가족들을 놓고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없었고, 제가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지원도 못 받았지만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어떤 다른 것들을 이렇게 계속 거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의 발랄하고 술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거나 할 시간이 저한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 미래를 꿈꾸고 이런 데 쏟아야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밉지 않냐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오프라 위프리처럼 제 안에 있는 슬픔을 찾아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오프라 위프리처럼 내가 어떤 씨앗에서 고통을 가지고 있나를 들여다 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아버지가 떠난 지 적어도 한 10년이 됐을 때예요. 그때 굉장히 제가 슬픔을 느꼈어요. 내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실. 그리고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직면을 하고 나서는 그 부분이 저에게 어떤 부끄러움이나 혹은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가진 짐이 너무 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폐를 끼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모두 다 좋은 집안에 있는 좋은 아가씨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나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그런 걸 숨기고 싶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제 마음속 씨앗을 탁 찾았을 때, 내 마음의 그 고통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는지를 찾아내는 순간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약간의 우울증이 오기도 했지만, 그게 그 후에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대단하고 너는 정말로 꿋꿋하게 잘 버텼구나. 너는 참 대단한 아이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든 시련들, 여러분에게 우울감을 만드는 씨앗들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묶어둘 수는 없다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매일매일 어떻게 찾아오는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어머니와 싸우다가 매듭짓지 못한 의견의 차이가 배우자와의 언쟁에서 나오거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내가 어떤 평가를 받으면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살면서 내가 좀 쓸모없는 사람의 대우를 받지 않나라는 이런 것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인 감정,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무의식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모든 일에서 드러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래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삶은 우리에게 과거를 벗어나서 온전한 한 인간이 되라고 촉구를 한대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만의 길을 닦고 나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껏 속도를 내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누구도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존재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좀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이제 정말 특별하고 가치 있는 나를 그 안에서 찾으실 시간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책에서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쳐서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있대요. 하지만 그 충격 자체보다는 우리를 더 좌절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균형을 잃어요. 저도 또한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서 미팅을 할 때 나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적개시하게 대하거나 그런 대화로 몰고 가거나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진이 나면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위치를 바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삶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은 이런 작은 지진의 진동과 같대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야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스스로도 그런 것이 일종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그 경험들이 더 균형 있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옮겨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래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숨쉬고 계시듯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남았듯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가 정말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선물들을 있는 그대로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도 감사함을 보내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어 감사합니다. 나는 잘 견뎌내고 있어요. 이 길 끝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두려운 정보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서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 두려운 소식들은 나를 더 좋은 단계로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매일매일 더 행복하세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